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뽑은 그 집단이 정당이었습니다. 정당. 네, 이거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 네,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왔어요. 국제투명성기구 부정부패 최고 온상은 정당 국회다. 네, 한국서 가장 부패한 곳은 정당 국회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패 심한 나라 OECD 국가 중 한국이 9위를 차지했다. 국민들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당이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어요. 20년 동안 정치정당의 부도덕, 부패, 국민들 울분 가장 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울분을 느끼는 게 어디냐? 그랬더니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이게 1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위. 네. 그리고 정부, 입법, 사법, 행정의 비리나 잘못, 은폐, 그리고 언론의 침묵, 왜곡, 편파 보도, 개인 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위한 갑질, 직장, 학교 내 따돌림, 괴롭힘, 차별, 착취 이렇게 되는데 1위가 정당의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답답하고 분하다. 정치인 부도덕 부패 가장 화난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국민들의 의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이 바로 정당 국회다.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이 정당이다. 정당. 가장 부패한 집단이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대 양당에서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군소정당에서 해보니까 군소정당은 정의로운 측면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근데 거대 정당은 진짜 그 집단 이기심 그리고 그 집단의 부패한 모습 이런 게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이 당원들의 당비가 있어요. 뭐 특별 당비, 이 특별 당비 받아가지고 또 공천 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당비를 받아가지고 이 당비가 어디로 쓰여지는지 당원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명백하게. 그래서 당비가 진짜 당원들의 피 같은 당비 그리고 국민들의 후원금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진짜 가장 부패한 집단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정의로운 집단이 정당이어야 되는 거죠. 정당 그러면은 가장 정의로운 집단이어야 하는 거지 가장 부패한 집단이다라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정당, 여러분들이 속한 정당의 당비, 특별 당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진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그랬어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에 도둑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당비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당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당직자들이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집단일수록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 자기들이 계속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최근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셨는데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나라 못난 사람들의 특징은 남 시기 질투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마침 하늘궁에 있었습니다. 그 사태를 보고받고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셨는지 어떤 간부를 불러 독대하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하셨고 당장 수습하라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홀에는 음악 소리가 나와서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는 안 들렸지만 제가 6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화나신 것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은 자기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 음해하고 못살게 하여 중요한 일을 망치게 하는 인간들이 곳곳에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런 음해 속에서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당한 허경영 총재님, 그 인고의 세월을 몇십 년을 견디어 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허경영 총재님이 이 강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도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론이 계속 짜집기 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퍼날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당에 누구든지 입당할 수 있어요. 그 정당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입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당에 생각이 다르면서 망치려고 입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파이들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허경영 총재께서 아무리 훌륭하시고 아무리 통찰력이 뛰어나셔도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 음해 속에서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당한 허경영 총재님,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짜 허경영 후보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분이 많은 걸 아시니까 안 당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는 거 보셨죠?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는 것이 정당이에요. 정당. 그 정당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낱낱이 조사하여서 진짜 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허경영 이 지도자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허경영 후보님은 모든 거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냥 안 당하시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전에 앞과 뒤가 있어요. 동전에 앞과 뒤. 앞은 보이지만 동시에 뒤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이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예? 섭리예요. 섭리. 진짜 도둑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과 이기심이 발동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부정부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비가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가, 당직자들의 돈 쓰임은 어떤가, 이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짜 우리가 1,000원의 기적, 10,000원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부에서 만약에
부정부패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당은 거꾸로 간다 그러면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의종군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다 백의종군 해야 된다. 백의종군 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백의종군 부대가 돼야 된다. 어떤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자리 탐내고 그리고 부정부패에 물들수록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의 정당혁명, 정당 패거리 정치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 허경영 후보의 정당혁명이 절절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